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저는 오늘 약간은 독특한 이색적인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깅, 그리고 천천히 뛰기, 존투 훈련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천천히 달리는 것에 조금은 심취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조금 약간은 유행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용어인데요.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슬로우 조깅을 실시했고 그 슬로우 조깅을 할 때 저의 느낌과 그리고 저의 페이스와 저의 심박수 그리고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슬로우 조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것들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와 함께 조깅을 제가 실제로 슬로우 조깅을 했던 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늘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런 트랙에 뛰러 왔는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랩 끄는 다음에 이따가 내려가서 심박수 110을 넘지 않게 빙글빙글 한 20분 정도 뛰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도 있고 해서 멘트는 이제 호흡 때문에 못할 것 같고 한번 조용히 뛰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정도 심박에서 이 심박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110을 그냥 넘어버려갖고 어렵네요. (19분 20초) 뛰었고 평균 페이스 7분 35초. 심박 125로 5분 정도 뛰었고 페이스는 6분 20초 정도입니다. 6분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뛰고 왔고요. 오늘 계획은 이제 말 그대로 20분, 그래서 최대 심박수, 평균 심박수 110에 맞춰서 뛰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뛴 거 페이스는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5분씩 끊어갖고 심박수 120으로 5분 뛰어주고 페이스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130으로 5분 뛰어서 심박수는 이렇고 그 다음에 140으로 5분 뛰어서 심박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트랙 자체가 이게 네모나게 생긴 거고 조금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뭐 날씨가 조금 습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뛰고 나서 제가 느낀 소감은요, 이게 생각보다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며 그 다음에 앞쪽으로 딛는 거며 그 다음에 심박수를 110을 저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아마 슬로우 조깅에서 얘기하는 심박수가 아마 한 120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치더라도 이게 절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렇게 달리기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 달리기의 정식 명칭은 슬로우 조깅입니다.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창시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2005년 아마 이 정도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슬로우 조깅 협회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동호회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페이스가 아니라
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는 존2보다도 더 재미있는 강도를 제시해 주는데요. 존2에서 얘기하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뛰면서 사람들과 천천히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조깅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슬로우 조깅에서 얘기하는 강도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니코니코 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은 심박수 120보다도 더 낮은 심박수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설렁설렁 뛰어서 운동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영상에서 조금은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천천히 달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페이스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유산소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저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정기 심박수가 보통 한 35, 36 나올 때도 있고, 수면 시에는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래서 누워서 쟀을 때 보통 한 43, 44 이 정도가 보통 나오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대회 때는 상대적으로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풀코스를 뛸 때 대략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3시간 정도까지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심박수를 보통 178에서 180 정도의 평균 심박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기 심박수는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제 역치 심박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마라토너에게 조금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20 러너를 달릴 때 종종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보통 한 5분 페이스 정도 뛸 때까지 130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늘 얘기를 드리지만 처음부터 저희도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이게 페이스를 내가 빨리 달리는 것과 상관없이 천천히 뛰면서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110을 넘지 않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케이던스를 180 정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도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렁설렁 뛰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를 깨워준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달리기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억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몸에 엔진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보내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전체적인 유산소 능력을 끌어올린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 부상 없이 평생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기초 공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존2와 슬로우 조깅이 어떻게 다르냐는 건데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은 존2보다 더 느린 게 슬로우 조깅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에는 회복, 그리고 건강 챙기기, 습관 형성, 그리고 뇌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 대비 50에서 60 정도, 거의 존 1에 해당하는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산책 같다, 기초 공사, 그리고 휴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존 2는요, 물론 존 2도 여유가 있는 페이스이지만 지구력 향상, 그리고 지방 대사, 그리고 훈련 최대 심박의 60에서 70 정도까지, 그리고 LT, 그러니까 역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은 숨이 찰락 말락,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동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본 훈련에 가깝고 실력 향상을 조금이나마 지구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슬로우 조깅은요, 훈련을 잘 소화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과정이자 힘든 훈련 후에 회복을 하는 과정에 가깝고, 존2는 그에 반해서
체력적인 면을 늘린다거나 혹은 지구력을 키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슬로우 조깅에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달릴 때 자세입니다. 사실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면은 더 천천히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천천히 그냥 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슬로우 조깅에서 핵심은 보폭을 줄이되 그 케이던스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게 중심을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보폭을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체중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착지 시에 오히려 뒤꿈치가 아니라 앞쪽과 중간 쪽을 딛는다는 느낌으로 툭툭툭툭 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사실 달리기의 기본적인 빠른 스피드에서 내는 자세와 오히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거를 빠른 속도까지 가져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게 하도 요새 얘기가 많고 유행을 하길래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게 조깅이 안 그래도 느린 건데 그것보다 더 느리게 뛰는 게 달리기에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슬로우 조깅은 특정인에게만 좋은 운동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려는 초보자에게는 부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달리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정체기이거나 부상으로 고생하는 중급 러너에게는 몸의 감각을 되찾고 기본기를 다지는 재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훈련을 위한 최고의 액티브 리커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딱 10분 혹은 20분 정도만 시계 페이스를 보지 않고 오직 심박수 알림만 설정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달려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슬로우 조깅에서 추천하는 속도는 6에서 7km입니다. 그래서 분당으로 치면요, 보통 10 혹은 9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실험에 대해서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내가 120 이하로 뛰어봤더니 요 정도 속도가 나오더라, 혹은 내가 슬로우 조깅을 했더니 내 케이던스는 이 정도이더라 라는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뛰었던 페이스로 똑같이 뛰어보시고 평균 심박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공유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